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시스템 콜을 리눅스 커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코드를 따라가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스템 콜은 운영체제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인데요. 시스템 콜은 이제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유저 공간에서 이제 커널 공간으로 진입할 때 시스템 콜이 실행이 되는데, 네, 시스템 콜이 내부에서 커널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분석하려면 먼저 그 CPU 아키텍처의 적인 관점으로 시스템 콜이 커널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 콜은 CPU 아키텍처의 동작을 활용해서 구현된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시스템 콜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커널 코드의 버전은 이제 5.15 버전이고요. 오늘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레이블과 함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exception 핸들러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레이블과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자, 먼저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시스템 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ARM 아키텍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 입장으로서는 좀 암호화 같은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ARM 아키텍처, ARMv8 아키텍처에서는 그 프리비리지 레벨이라고 하죠. 그 실행 권한 레벨에 따라서 exception 레벨을 정의하는데요. exception 레벨 0에서는 유저 애플리케이션, exception 레벨 1에서는 이제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 콜을 유저 공간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EL0에서 실행을 시작하면 SVC라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실행을 하게 됩니다. SVC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그 하드웨어적으로 ARM 코어가 exception 레벨을 EL0에서 EL1으로 스위칭을 하면서 exception 벡터 베이스 주소에서 0x400을 더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를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 동작 방식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ARM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exception 벡터 테이블을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유저 공간에서 EL0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하면 커널 공간인 EL1, 리눅스 커널 공간으로 스위칭하면서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이 주소는 exception 벡터 엔트리 주소라고 하고요. 보통 exception 핸들러 베이스 주소라고 합니다. 이 주소에 요 주소를 exception 벡터 베이스 애드레스라는 요 시스템 레지스터가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 이제 요 주소에 0x400이라는 주소를 더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됩니다. 이 동작은 이제 ARM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exception 벡터 테이블에서 명시된 스펙에 따라서 동작하는 거고요. 이 동작은 어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는 정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웨어의 루틴에 익숙하신 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트레이스32 하드웨어 디버거 장비로 이렇게 이런 주소에 그 프로그램 카운터 이 주소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주소로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면서 이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디버깅 하는 과정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주소로 점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처리를 하게 되고요. 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명령어들이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명령어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어 각각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시스템 콜이 유발되게 되면 커널에 어떤 API가 호출이 되는지를 좀 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요 레이블로 브랜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B라는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B는 브랜치라는 인스트럭션입니다. 자, 이어서 EL0T64 싱크 레이블의 구현부를 보겠습니다. 구현부는 이와 같고요. 지금 앞부분에 있는 코드는 레지스터를 프로세서의 스택 공간에 푸시하는 동작이고요. 아래 보시면은 EL0T64 싱크 핸들러라는 함수로 분기를 하는 동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B라는 명령어가 있고 BL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BL이란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 주소를 이제 분기하면서 복귀할 주소가 이제 링크 레지스터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이 명령어를 보시면 요 주소로 분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루틴으로 복귀를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코드를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루틴은요, 시스템 콜 핸들러를 찾아서 분기한 루틴이고요. 시스템 콜 핸들러의 서브 루틴이 다 처리가 된 다음에는 요 주소로 복귀해서 이제 시스템 콜을 유발시킨 유저 공간으로 복귀하는 이제 RET2 유저라는 레이블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RET64 싱크 핸들러 구현부를 보실 텐데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ESR이라는 요 메이크로가 보이는데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인데요. 이 루틴이 어떤 루틴이냐면 그 exception syndrome register라는 그 ARM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시스템 레지스터가 있어요. 요거 레지스터의 역할은요. 이런 SVC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exception이 유발이 되는데 그 exception이 유발된 그 세부 원인을 exception syndrome register에 31번째부터 64번째 비트에 저장합니다. 그 값을 읽어서 분기하는 레이블 관련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위치 케이스 문에서 가장 위에 보이는 게 이제 EL0 언더바 SVC인데요. 그러니까 exception syndrome register에 있는 값을 읽어서 현재 시스템 콜로 인해 지금 exception이 유발이 됐다라는 사실을 체크를 하게 되면 EL0 언더바 SVC라는 함수로 분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함수들은 유저 공간 EL0에서 메모리 오버트와 같은 그런 크래시를 유발하는 명령어가 실행을 했을 때 그때 분기되는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세그먼트 폴트라든가 아니면 널 포인트 액세스와 같은 그런 오류를 유발한 경우에 요 레이블로 분기하게 되는데 이제 이 서브 루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전처리 루틴, 시스템 콜 핸들러와 관련된 그런 루틴을 분기하기 위한 전처리 루틴에 대한 내용인데요. SVC 언더바 EL0 SVC 함수 같은 경우는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앞뒤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처리와 관련된 그런 코드이고요. 요 코드는 이제 에라텀 코드인데 그 암 코어별로 이제 암 프로세서 내부에 어찌 보면 약간 버그나 오류 같은 현상이 체크되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여러 버그를 모아서 에라텀이라고 부르는데 관련된 워크어라운드 코드가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EL0 SVC 함수에서는 이제 EL0 SVC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는 두 EL0 SVC 함수에서는 이제 EL0 SVC common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그 아규먼트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제 자료 구조가 그 레지스터를 나타내는 자료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REG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유저 공간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해서 시스템 콜로 분기를 하기 전에 X8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를 지정하거든요. 근데 이 함수 EL0 SVC common이라는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 시스템 콜 번호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 매크로는 전체 시스템 콜의 이제 번호의 맥시멈 값을 의미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시스템 콜 테이블에 엔트리 주소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이 됩니다. 굉장히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trace32로 확인한 시스템 콜 테이블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trace32로 실습을 하실 텐데요. 이 명령을 t32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시면 이런 시스템 콜 핸들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분석할 함수는 EL0 SVC common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루틴은 굉장히 복잡한데 핵심적인 루틴을 보시면 이제 여기 REG, SCNO, SCNR, 시스콜 테이블이라는 또 인자를 적용해서 invoke syscall이라는 이제 레이블로 분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REG는 이제 레지스터 정보를 나타내는 이 구조지의 포인터 값을 전달하고, 이 정보는 이제 시스템 콜 번호, 이건 두 번째 인자잖아요. 시스템 콜 번호를 두 번째 인자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하면서 invoke syscall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invoke syscall이라는 이제 레이블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핵심 루틴이 요 루틴인데요. 그 시스템 콜 테이블의 베이스 주소에서 이 베이스 주소에서 이거 보시면 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그 ARMv8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함수의 인자를 전달할 때 x0 레지스터부터 x7 레지스터 값이 전달되거든요. 근데 요 첫 번째 인자는 x0, 두 번째 인자는 x1 레지스터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어셈블리 명령으로 분석을 하게 되시면 이러한 이제 레지스터로 x0부터 x7 레지스터에 거쳐서 함수의 아규먼트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지금 이제 x1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가 전달이 되는데, 지금 이 루틴은 뭐냐면요. 시스템 콜 테이블의 베이스 주소에서 시스템 콜 번호를 더한 오프셋만큼 그 아규먼트 오프셋을 적용해서 시스템 콜 핸들러의 주소를 x1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명령어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시스템 콜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스템 콜 번호, 이거 0, 1, 2, 3으로 되겠죠? 그러면 시스템 콜 번호를 읽어서 그 번호만큼 이 주소로 이제 아규먼트의 값을 적용한 그 주소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시스템 콜 핸들러의 주소를 읽어서 이제 그 주소를 x1 레지스터에 로딩하는 동작이고요. 뭐 만약에 이제 유저 공간에서 리드 시스템 콜을 유발을 했으면 요 주소죠. 요 주소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콜 테이블의 주소가 이 주소이고요. 여기 있는 주소는 시스템 콜 핸들러의 주소인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루틴에서는 이 시스템 콜 핸들러,
이 주소 보이죠? 이 주소를 x1 레지스터에 로딩하고요. 그리고 blr이라는 명령어는 x1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로 분기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blr x1 레지스터 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루틴에서 시스템 콜 핸들러가 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스템 콜이 유발이 되면은 리눅스 커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된 API나 레이블이 처리가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코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를 알아야지 이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 콜 핸들러를 분기하는 루틴은 ARM 아키텍처에 굉장히 의존적인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 핸들러가 리눅스 커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기가 되고 처리가 된지를 코드 리뷰로 알아봤습니다.